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성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합성함수를 보면 먼저 f라는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 u에서 v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합성을 시켰을 때 정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설명을 해보라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서 어떤 관계식을 통해서 y로 가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u라는 거에서 g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v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이 두 함수가 합성이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y하고 u 쪽에 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뭔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x에서 f를 통해서 어디론가 가는데 이 어디론가에서 다시 또 g를 통해서 다시 v로 가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g 합성 f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x라는 점이 f를 지나고 다시 g를 지나서 갖다 맞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x가 여기에 어디 fx로 왔다가 다시 g를 통해서 일로 갔더니 여기가 뭐가 되냐면 g의 f의 x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 있는 x 전체에 있는 정의역이 갖다 맞는 곳이 어디냐면 이게 치역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f의 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놈이 u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여기 있는 x에 있던 모든 함수값이 u의 일부로 들어갔다가 다시 v로 향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부분집합으로서 포함이 돼 있어야만, 그래야만 합성함수가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합성함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합성함수는 제일 먼저 첫 번째 f 합성 g 하고 g 합성 f 순서가 바뀌어지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f g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1로 갔다가 1로 가는 함수는 반대로 돌려가지고 g하고 f를 순서를 바꿨을 때 여기서부터 1로 갔다 1로 가는 함수랑 같지는 않다.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교환이 성립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식의 연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교환은 성립하지 않고 그 대신 얘네들은 결합은 성립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식의 연산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뭐 항등원, 역원 뭐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 따로 배우지 않고 넘어오기 때문에 좀 낯설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교환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되는 순서에는 별 관계가 없다.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하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f랑 i라고 되어 있는 함수예요. 이 함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항등함수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항등함수는 항상 같은 데로 보내는 함수죠. 그래서 그 숫자에서는 그냥 1과 같은 역할이에요. 있으나 마나 곱해주면 그 앞에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 얘도 항등함수는 합성시키면 원래 있던 함수가 그대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랑 f를 시켜도 얘는 그냥 원래 있는 함수 f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 내용은 뭐 수업 시간이라든지 질문하게 되면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성질들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함수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할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일 먼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뭐 1, 2, 3이 a, b, c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이쪽에서 1로 쏘는 것도 정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x에서 y로 쏘는 게 아니라 y에서 x로 쏘는 것도 함수로서 정의가 돼야 되는데 함수가 되려면은 이제 정의역 자체에서 비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갖다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고 비는 게 없다라고 했을 때만이 반대로 쏘는 거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역함수의 성질은 제일 먼저 꼭 기억하실 거예요. 역함수 나오면 무조건 1대1 대응.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요. 결국은 그 집합들이 원소의 개수가 동일하다. 유한집합의 경우에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역함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x에서 y로 가는 요 함수가 이제 f였는데 x에서 f를 거치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y로 가겠죠,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y는 fx라고 돼 있던 놈은 이제 달리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이렇게 쏟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y에서 f의 반대를 통하죠. 역함수를 통해서 x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y를 f역을 이렇게 딱 시키면 f역의 y는 x가 된다. 결국은 xy가 바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xy가 바뀌죠. 그럼 xy가 바뀐다는 얘기는 결국 그래프상에서 보면 그 그래프들이 y는 x의 대칭이다. 그러니까 그래프상에서 y는 x의 대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게? 원함수와 그 다음에 그것의 역함수가 이 사이가 y는 x에 관한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f의 역함수와 f를 합성시키면 그냥 항등함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숫자로 생각하면 2라는 숫자가 있고 2의 역수가 2분의 1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1이라고 되어 있는 쓸데없는, 그러니까 뭐 곱해도 언제나 항상 일정하게 만든 항등원 1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f랑 f의 역을 합성시키면 항등함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얘도 i겠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x서부터 시작해요. x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x라는 정역에서 시작해서 1로 가는 형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얘는 i의 x고요. 여기 있는 얘는 시작이 어디냐면 f역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y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항등원이 나오니까 i의 y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때는 거의 다루고자 하는 함수들이 대부분 다 실수 영역에서 실수 영역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원래는 정확하게 보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자, 다섯 번째로 보시면 f하고 g의 역함수는 순서적으로 g의 역부터 나오고 f의 역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산 작업할 때는 꼭 쓰이는 거라 굉장히 중요하게 잘 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설명을 좀 드릴 건가 한번 좀 보시면은 자,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F랑 G랑에다가 뭔가를 합성을 시켰더니 얘가 I가 되게 하는 요 놈이 결국 뭐냐면 F와 G의 역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합성의 순서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이 가로는 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게 항등원이 나오게 하려면,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나오게 하려면 먼저 얘를 지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지우기 위해선 얘의 역이 필요한 거죠. 얘랑 해서 항등원을 만들어내서 필요 없는 거 없애버리고. 그럼 중간에 다 비었으니까 얘를 또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f의 역을 이렇게 시켜서 순서를 반대 순서로 역함수를 시켜야만 하나씩 이렇게 지워진다 생각하시면 아, 순서가 바뀌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다음 이런 질문이 이제 뭐냐면 의외의 노림수 또는 이제 특성들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2번 같은 내용을 좀 물어볼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은가 한번 좀 보세요.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그래프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좀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y는 x라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fx라는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y는 fx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역함수는 이 fx라는 파란색 선을 y는 x로 접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빨간색처럼 이게 모양이 잡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교점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인데요.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y는 x 위에 있죠. 그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fx가 어느 때만 이게 성립하냐면 증가함수일 때. 증가함수일 때만 y는 fx와 y는 그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y는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꼭 증가함수일 때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대부분 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근데 약간만 함정을 좀 파면 이런 문제가 좀 안 통하는 게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도 아까처럼 똑같이 그릴게요. 그러니까 함수가 이제 감소되고 있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3차 함수 형태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 모양을 역함수로 한번 좀 그려보면 그 y는 x이거나 접어보는 거죠. 접어보면 이렇게 여기 y는 x라는 점 말고도 다른 점에서 뭘 가져요? 이게 교점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y는 x 이외의 다른 점에서도 교점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는 이게 안 통하고 반드시 뭐일 때? 그 함수 자체가 증가함수일 때만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연산이니까 많이 어렵지 않은 내용들로 좀 몇 가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의 2x 플러스 3이 4x 마이너스 2일 때 fx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fx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놈을 t로 바꿀게요. 얘를 t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2x 플러스 3이 t가 되기 때문에 2x는 t-3 x로 만들지 맙시다. 어차피 귀찮아요. 여기 4x가 있으니까. 그럼 ft가 뭐가 되냐면 2배에 2x 대신 넣는 거죠. t-3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돼서 ft는 2t-8이죠. 네.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이를 약간 잘못해놔서. 그 다음에 2번 g의 fx는 2x 플러스 1일 때 fx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gx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구할 것부터 먼저 잘 보세요. fx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학 문제를 풀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걸 구해야 되느냐를 먼저 보지 않고 문제를 풀면 분명히 어딘가 막 부딪히고 이상한 데 갔다가 오고 막 하면서 헤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뭘 구하는지 항상 먼저 보고 시작해라.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fx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fx를 그러니까 gx 자리에다가 fx를 넣을게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g의 fx라는 놈은 3의 f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놈이 2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3fx가 2x 플러스 2가 될 거고 따라서
fx는 3분의 2로 뽑을게요. 예쁘게 하려고. 자, 이렇게. 수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이라 예쁘고 간결한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3번 함수 f의 2x-3은 3x-1일 때 f의 역함수 2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막 이 함수를 바꾸고 막 역함수 만들고 이 짓을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구해야 될 게 뭐냐? f 역함수의 2다. f 역함수의 2를 몰라. fx를 만들어서 역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좋지만 웬만하면 역함수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하라는 거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역함수 만들지 말고 원래 함수를 쓰세요. 그렇죠? f 역함수의 2가 k라고 하면 f의 k가 몇이냐면 2가 되겠습니다. f의 k가 2예요. 이건 뭐 그냥 대응시키면 되겠네요. 함수 만들지도 말고 그냥 저기 있는 걸로 2x-3이 k고 알 수 있는 게 3x-1이 몇이에요? 얘가 2가 되는구나. 얘랑 얘랑 대응시키고 얘랑 얘랑 이렇게 대응시키면 되겠어요. 됐죠? 따라서 x는 1이 되고 x가 1이기 때문에 k 값은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지금 한 방법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역함수를 억지로 만들려고 안 했죠.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서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함수를 직접 만드는 문제는 교재에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y는 f의 ax 플러스 b의 역함수를 gx를 써서 나타내시오. 가끔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제가 되고 있는 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하긴 하는데 전제가 되고 있는 건 f의 역함수가 뭐다? g다. 역함수가 있다는 얘기죠. 1대1 대응이란 얘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풀이 두 가지로 좀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원래 y는 f의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던 놈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건 x랑 y랑을 바꿔주셔야 돼요. 역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역과 공역의 치역의 역할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x는 f의 ay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놓으실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맨 마지막에 있는 x와 y 사이에 xy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f라는 함수 자체가 역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역을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시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차피 항등함수라 별 관계가 없이 지워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뭐가 되냐면 f 역함수의 x는 ay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y, 이것이 이제 실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역함수의 모양인데 f의 역함수 x 마이너스 b 요거를 a분의 1로 이렇게 취하시면 되고,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것은 f 역함수가 g니까 이렇게 놓고 gx 마이너스 b 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풀이. 선생님은 첫 번째 풀이들도 물론 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풀이를 좀 약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취향의 차이니까. 초반에부터 좋아했어서 어쨌든. 자,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y는 f에 이 안에 들어있는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던 요 놈을 hx라고 바꿔볼게요. 뭐냐면 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함수처럼, 즉 합성되어 있는 함수처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함수는 y는 f 합성 h의 x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이것의 역함수니까 f랑 h에 관한 역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역은 h의 역에다가 f의 역함수, 즉 h의 역에 g를 합성시킨 함수예요. 그러니까 g로 표현이 됐고 역함수가 h의 역만 표현하면 되니까
hx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으니 요것에 xy를 바꿔서 x는 ay 플러스 b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b의 a분의 1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요것이 뭐냐면 h의 역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역함수는 gx라는 놈을 h역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다가 다시 볼게요. h역에다가 gx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니까 여기 있는 x자리에다가 gx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a분의 1에 gx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의 역함수적인 형태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를 좀 한번 해볼게요.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이제 뭐냐면 꼭 이런 형태의 문제일 때는 머리로 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좀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하셔라 라는 의도에서 문제를 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ABC라는 A집합에서 A집합으로 1대1 대응인 FG가 있고요. F합성 F가 G라는 함수라고 합성함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몇 가지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제한을 통해서 값을 구해라 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조하는 부분이 꼭 눈에 보이게 모양을 정리해서 그 안에서 문제를 풀이를 들어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문제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턴을 알고 이미 알고 있는 문제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풀면 되죠. 하지만 새롭고 어려운 문제, 자기가 못 봤던 형태의 문제를 기존에 자기가 아는 걸로 다시 바꿔내려면 결국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문제가 보여야 되니까 자기 눈에 보이게 자꾸 만드는 과정들을 꼭 겪어서 가시는 거를 좀 권해 드릴게요. x가 abc고 x가 abc고 x가 abc라고 돼 있고요. 조건이 나온 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는 b예요. fa는 b. 얘도 b. 그 다음에 g의 c는 b. 이게 뭘 얘기하는가 보면 g의 c가 f와 합성 f의 c예요. 근데 이게 b로 갔대. 그럼 뭐냐면 f에다가 fc를 했더니 이게 b로 갔대. 그러면 C서부터 출발시켰는데 어디로 갔다는 얘기냐면 B로 갔대요. 그럼 당연히 얘는 일로 가야지 뭐. 그럼 1대1 되니까 얘는 일로 갈 수밖에 없겠네. 그럼 당연히 일로 가고 C는 일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뭐 나머지 FC 바르셀로나? 하여튼 FC는 어디로 갈까요? C는 A로 갈 거고 그 다음에 G의 B는 C를 거쳤다가 다시 A로 가겠네요. 그쵸? 자, 일단 뭐 기본적인 얘기들 잠깐 얘기를 해봤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로 좀 들어가서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y는 fx 함수하고 y는 gx 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제시가 돼 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일단은 이제 차근차근 그려내는 방법들을 하고 뭐 중요한 점들만 딱딱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서 터득되는 형태지 뭐 이렇게 풀어라 라고 해서 그 방법만 알고 있다 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좀 더 기본적인 풀이 방법들에 좀 더 충실해서 문제를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G 합성 F의 그래프를 좀 그려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F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나중에 G를 가는 형태의 그런 합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좀 추천드리는 방법. 자, 먼저 X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X서부터 fx를 거쳐서 그 다음에 G의 fx라는 곳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X가 일단
fx의 함수를 좀 보세요. fx의 함수는 x가 1보다 작을 때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군데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1이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이고, 그래서 보면 이게 1이 어디 들어가냐면 이쪽 정의역 쪽으로 G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면 G의 1이에요. 그럼 몇이냐면 1일 때의 값이 얼마야? 1이네. 그 다음 3도 역시 여기 정의역으로 들어가겠죠. 3이 들어가면 또 몇이에요? 1이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해석은 여기서부터 1로 가는 함수예요. 이렇게. 그쵸? x서부터 g 합성, g fx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양을 보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값이 1이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값이 1이야. 뭐죠? 그냥 얘는 y는 1이라고 돼 있는 그냥 상수함수 형태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읽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읽어줘야 되냐면, 합성함수는 x쪽에서부터 요로 가는 요 y값 있죠. 이 y값들로 보셔야 돼요. x에서 여기 나타나는 y값으로 그래프를 새로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다음에 먼저 G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함수를 좀 하는 방식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G함수가 약간 복잡하죠? 복잡해서 일단 좀 단계를 좀 나눠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원래는 막 이럴 때 경우 나누는데 선생님은 경우 나누는 게 별로 싫어서 표로 작성을 주로 많이 해요. X. 자, X가 일단 GX 쪽에서 보면 일단 0에서 1까지 사이를 먼저 한번 볼게요. 0부터 등호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다 붙여놓읍시다. 자, 1까지 사이에서는 gx가 뭐가 되냐면 y는 x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걔를 f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f함수의 특징은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에 대한 차이죠. 그렇죠? 여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여기에 x의 값이 1이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도 1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값이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구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1을 빼놓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여기 표현되는 요 값 gx의 값이 0부터 어디까지예요? x가 1까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gx의 값이거든요. gx의 값이 0에서 1까지야. 그럼 0에서 1을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0에서 1을 이렇게 넣을게요. 0에서 1 사이를 넣어주면 값이 몇이냐면 1이에요. 이것은 y값이 1입니다. 자, 먼저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좀 할까요? (0부터) 1까지 사이는 y값이 1이네? 0은 찍고 이렇게 가서 1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나눌게요. x가 1일 경우는, x가 1일 때는 이 gx의 값이 여기 1이 되니까 1의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fx에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죠. f1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3이 돼요. 그래서 요 값은 3이 되겠습니다. 1일 때는.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고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 보면 1보다 큰 상태에서 3보다 작은 데까지 가면 이 값들이 전부 다 어떠냐면 여기 표현되는 제 gx의 값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여기 있는 f의 값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1이냐 아니면 3이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1보다 작으면 그럼 결국 값이 몇이냐면 1보다 작은 값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긴 1이에요. 그래서 1서부터 어디까지? 2를 지나서 3까지 가면데 그 값들은 다 뭐다? 얘 값들은 다 1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3일 때는 또 1이기 때문에 얘 3이 되고,
아, 이렇구나. 그러면 여기 gx가 1인 경우 몇이냐면 1, 2, 3, 4, 5 이렇게 홀수가 되는 지점에서만 이렇게 3으로 튀어 올라가고 나머지 지점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얘도 여기까지가 아니라 홀수가 되는 지점, 이게 마이너스 1이죠. 1이 되는 요 지점,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 요 지점까지만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3으로 튀어 올라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보시면 되겠어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 x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표현되는 요 y 값이 어디로 가는지, 이 y 값들이 어디로 가는지 x 범위와 y 값의 관계를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이제 6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함수로 되어 있는 방정식을 좀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팁을 좀 드리자면, 합성함수로 되어 있는 방정식을 문제 풀 때는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마시고 몇 번 나눠서 푸셔라 라고 권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뭐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시험문제 그렇게 잘 안 내요. 한 번에 풀지 말고 치환해서 한 2번이나 3번을 나눠서 문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성되어 있는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문제 푸시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fx가 홀수일 때는 x 플러스 1, 짝수일 때는 2분의 x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f의 fx가 몇인 거? 2인 거를 좀 구하려고 해요. 자, f에다가 fx를 했을 때 얘가 2인 걸 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 fx가 뭐 홀수일 때 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짝수일 때는 뭐가 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일일이 다 쓰고 3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원칙적으로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여기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잡으시고 세모라고 잡으시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냐면 f의 세모는 2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세모 네모 좋아하니까 이렇게 바꾸는데 실제 뭐 서술형 쓴다면 t라는 문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의 세모가 2라는 얘기는 여기 세모가 들어가는 건데, 세모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가 다르겠죠. 그러면 세모가 홀수가 되면 뭐가 되냐면 당연히 세모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거고, 그때는 세모는 얼마가 돼요? 1이 되겠네요. 아, 홀수 맞네? 이건 맞겠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모가 짝수가 될 때는 2분의 세모가 2가 되니까 세모는 몇이 되냐면 4가 되겠네. 둘 다 맞네. 그럼 이 세모라는 것이 우리가 원래 했던 fx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 풀고 또 다시 한번 문제를 좀 2번을 나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 fx가 1인 경우는 다시 또 해야 되겠네요. 다시 또 합니다. x가 뭐일 때, 홀수일 때는 x 플러스 1이 1이 되는데, 이때는 x가 0이죠.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세요. 그 다음에 x가 짝수가 되는 경우는 2분의 x가 1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x가 2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fx가 4인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x가 홀수인 경우라면 x 플러스 1이 4가 되기 때문에 x는 3이 됩니다. 이런 값 하나 나오겠어요. 자, 그 다음에 x가 짝수가 되는 경우는 2분의 x가 4가 되기 때문에 x는 8이라는 형태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이 값들을 다 합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2 더하기 3 더하기 8, 1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팁 하나 말씀드리면, 합성된 함수, 합성된 함수로 되어 있는 방정식이나 또는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라? 한 번에 풀지 말고
두 개나 두 단계나 또는 뭐 그 다음 단계로 나눌 수 있으니까 세 단계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얘를 통째로 이장체로 놓고 요 함수를 만들어 풀자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치환해서 하나 풀고 다시 풀어서 나오면 다시 풀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수 그림 다음과 같은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fx는 x는 1에 관한 대칭이다 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4차 함수입니다. x는 1에 관한 대칭인 형태의 4차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볼게요. 대칭입니다. x는 1에 관한 대칭이에요. 자, a 값을 구해라. a가 어디야? 아, 여기구나. 여기. 근데 얘는 여기에서 얘랑 같은 값이라 이 x는 1에 관해서 이제 5에 관한 대칭인 형태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5에 관해서 대칭이니까 가운데 있겠죠. 방법은 이제 a하고 5의 가운데가 1이다. 그렇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면 요 사이의 길이가 얼마예요? 이게 4죠. 그럼 요 사이의 길이가 4가 돼야 되니까 결국 1에서 a 뺀 게 4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어느 방식을 쓰건 자기가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니까 별로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일단은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자기가 선호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많이 쓰셔서 여러 가지를 알고 쓰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fx는 0이라는 함수, 0이라는 것의 방정식의 근의 개수. 얘는 y는 fx랑 y는 0, 즉 x축이랑 만나는 것의 개수니까 뭐 만나는 거 하나, 둘, 셋, 넷. 너무 쉽네요. 그렇죠? 따라서 4개. 자, 다음에 fx는 6을 만족하는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라. 그럼 fx는 6이라고 되어 있는 놈은 뭐냐면 x의 값이 6을 쭉 올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y는 x에 나타나는 요 자리가 이제 6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y는 fx랑 y는 6이 만나는 걸 보면 되니까 y는 6은 이렇게 표시되겠죠. 이게 y는 6이.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데 이 두 점이 결국은 뭐의 대칭? x는 1의 대칭이니까 안 봐도 돼요. 억지로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여기 알파하고 여기 베타를 더하는 거니까 이것이 1이에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돼요. 억지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파는 몇이냐면 6이에요. 보면 이렇게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베타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하고 알파하고 간격 5고 여기 있는 베타하고 얘 사이의 간격이 또 5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더하면 2. 뭐 직접 다 구하실 수도 있어요. 됐죠? 자, 다음에 자, fx는 x를 만족하는 근의 개수 좀 깨끗하게 지워 보시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보면 y는 fx라는 함수하고 y는 x라는 요 선하고 만나는 요 점의 x좌표 잊지 마세요. 방정식의 근은 y좌표 쪽이 아니라 x좌표 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나는 것에 이것의 개수 만나는 x값 4개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까지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그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5번, 6번에서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다 생각하시면은 별로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아래쪽에 5번하고 6번 쪽만 좀 신경을 좀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3이 되게 하는 x의 개수를 좀 구해보래요. 자, fx가 3이 되게 하는 근을 찾으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성함수로 되어 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나눠 풀어라. 아까 말씀드린 거 3이 되는 거 먼저 한번 풀게요. 그러면
fx가 3이 되는 놈은 어디냐면 여기에 있네. 여기. 그쵸? 뭐냐면 하나는 몇이고 5고 또 하나는 a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는 x의 값입니다. y 값이 아니라 a하고 5예요. 그쵸? a 값이 몇인지도 아는데 일단은 놔두시고, 그러면 요것이 이제 fx였으니까 fx가 a가 되는 경우 하고 fx가 몇이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a가 되는 경우라는 건 결국 원래 있는 y는 fx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하고 y는 a인데 y는 a는 어디다 그릴까? x가 a인 게 여기 있어요. 그럼 요거를 집어넣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y 값이 a예요. 그래서 y는 a를 싹 그렸더니 얘는 만나는 게 없어. 0개야. 그렇죠? 만나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fx가 5가 되는 것은 x값이 5를 넣었을 때 여기 만나는 x값이 5를 넣었을 때가 거기가 아니죠. x값을 5를 넣으면 y는 x랑 만나는 요 점이 5가 되는데, 그럼 여기다 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럼 얘랑 만나는 점이 몇 개 있냐면 2개 있죠. 이 점의 x좌표가 실제의 근이에요. 그래서 얘는 따라서 몇 개 있냐면 2개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건 몇 개다? 2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가장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이긴 한데 뭐 아주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니까. 자, f의 합성 f의 x가 fx가 되는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함수를 합성시켜서 표현했는데 합성할 수도 없고 식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일단 모형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f의 fx가 되게 하는 그런 x의 개수. 말씀드렸지만 합성함수 되어 있는 방정식 부등식은 일단은 좀 모양을 좀 바꾸세요. 그래서 이놈을 라지 x로 바꾸겠습니다. f의 라지 x가 되게 하는 놈을 찾으시면 돼요. 먼저. 그럼 얘는 y는 fx라는 놈하고 y는 x라는 놈하고 만나는 거예요. 라지 x로 되어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원래 함수하고 y는 x랑 만나게 하는 그런 x를 먼저 찾는 거예요. x. 그럼 x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 만나는 게 알파, 여기 베타, 감마, 여기 델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하고 델타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됐죠? 자, 여기서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x가 알파인 경우 하나만 좀 얘기를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x가 x인데 x가 fx인데 이것이 알파가 되는 놈이라 얘는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y는 fx랑 y는 알파랑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y는 fx랑 y는 알파인데 여기 x값이 알파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 있는 y는 x 위에 만나는 요점이 뭐냐면 y값이 알파예요. 그래서 여기다 선을 쭉 그으면 만나는 게 하나, 둘, 셋, 네 점에서 만나게 돼요. 얘는. 자, 여기가 베타입니다. x값이 1로 올라가서 여기다 선을 y선을 쭉 그으면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만나죠. 얘도 네 개예요. 자,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네. 자, 여기가 감마죠. 여기가 감마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y값이 감마가 되기 때문에 얘도 4개. 자, 여기 델타를 집어넣어서 y값을 표현해서 y는 델타로 선을 쭉 그으면 만나는 게 하나, 둘. 해서 얘는 2개. 따라서 몇 개가 되냐면 14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기본적인 합성함수, 역함수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다항함수 그래프 그리는 좀 복잡한 내용들 좀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책 내용 보신 다음에 내용 강의 들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